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 네. 내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보고서가 이게 가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 개인의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의회 조사국의 이 보고서라는 게 이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이제 사실은 존재하는 겁니까, 교수님? 길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ngressional Research Center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의회의 지원 기관이에요. 공식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있고, Budget Office 예산국, 그다음에 감사국, 네. 그리고 미국의 의회가 여러 가지 정치 사항을 정확하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나 자료나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이 조사국이에요. 의회 조사국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공식 기관이고 600명이고요. 600명이요? 네, 600명의 이 직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뭐 학자, 뭐 역사학자, 뭐 그 변호사, 법조인,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네, 결정을 의회 전문가, 뭐 그 경제 전문가 보존하는 그런 데군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에 돼 있느냐면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은 꽤 오래된 기관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요 기밀로 분류가 돼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네네. 이 CRSE Congressional Research Center 서비스죠. 예. 여기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정보와 자료 연구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정책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준거로 삼는 자료예요.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가짜 우선 뉴스라는 그거를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짜 뉴스라는 건 말 자체가 가짜 뉴스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알고 예, 나면은 이거는 상당히 비중이 그러네요. 있네. 그리고 이게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내용을 교정해야 되고 네. 이런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들 때에 예를 들어서 네.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이 이런 걸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일본이 로비를 해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의 그 평양적인 학자들이 우리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 자료 내보라 그러면 CRS에서 만약에 그런 자료를 어떻게 낼까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낼까요? 안 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잘 몰라서 접근하지도 않고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은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온 건데 이번에 이거 터진 거죠. 그 대표님 말씀은 공개를 다 하지도 않는다는 거네요. 않는 것도 많아요.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이번에 공개를 한 것 자체는 의도가 있는 거거나 그런 거네요. 꼭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네. 공개 자료도 있고 비공개 자료도 있다는 뜻이에요. 비공개 자료도 있는 거다. 근데 공개 자료라고 네네. 해서 그것이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의회의 도서관에서 소속돼 있는 자료 정보 이걸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놓는 것이고 네, 한국 문제 좀 알고 싶어 그럼 이건 내놓는 거예요. 예.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영구 의장님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의회 조사국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건지. 그러니까 이 제목이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하고 계엄령과 탄핵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제목 자체가. 근데 이 제목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으켜가지고 네네. 대한민국의 정치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럴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그래야 정상인데요. 근데 그 네, 내용을 흐름이.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탄핵 이 되는 과정까지 이제 일정이 열거된 뒤에 그 뒤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에서 윤석열이 미국의 정책에 충실한 외교 정책을 펴왔는데 아하. 민주당은 이 윤석열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공백이 윤석열이 직무를 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공백이 우선 미국의 이익이 되는 외교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은 반중 외교를 했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걸 반대했다. 윤석열은 친일 외교를 했는데 이재명 네. 대표는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해서 반대했다. 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그거와 함께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죠.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행동에서 집회를 할 때도 그 문제를 계속 이제 제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거죠.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는 시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부패, 뭐 선거법 이런 등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출마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네.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언제 나는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사실은 이 말을 뭐 미국의 어떤 의중을 이제 반영해서 편하게 이제 해석한다면은 우리 미국한테는 윤석열이 이득인데 민주당은 그 미국에 이익되는 정책을 안 할 것 같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유력 차기 대선 주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불출마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힘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재명 대표 판결과 시점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문제다. 이 내용이 보고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위기, 계엄령과 탄핵이 윤석열이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얼마나 파괴했고 이런 내용도 아니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고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이재명 대표 판결보다 뒤로 가능하면 그게 나올 수 있도록, 아니면 대선 전에 판결이 이재명 대표 판결이 어쨌든 나도록 예.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로 미루는데 힘을 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지금 충분한 자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의회의 공식 자료인데 보면은 검찰 논리를 그대로 썼단 말이죠. 제대로 된 자료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이러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건 정치 탄압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 주체를 윤석열 세력이라고 보고 있다까지 얘기를 써야만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거 없는 거는 뭐냐면 이재명하고는 친하게 놀지 마. 네.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한미 관계에 대한 또 한미일 관계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열심히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계적으로 중심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윤석열과는 달리 이재명은 이것을 비판하고 그건 정말 좀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도 너무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shameful이라는 말을 썼는데 라고 인식하는 자야. 그래서 이 자는 미국이 또 윤석열이 정말 노력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짜고 있는 한미일이라고 하는 국제관계 이 새로운 어떤 이 구도를 깨는 역할을 할 거야. 네. 개인적으로는 범죄자고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야라고 고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미국 정치권에. 그래서 이거 분노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따져야 되는 건데 네네. 미국의 CIA 도청에 대해서도 입을 뻥끗하지 못했고 이런 게 나와도 뭐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찌라시야부터 가짜 뉴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척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국 의회의 이러한 공식 문서에 대해서 이거는 조목조목 따져야죠. 그래. 근데 이 얘기는 왜 안 했어? 정치 이거는 탄압이야. 테러도 당한 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테러도 당했다. 네. 테러 배후를 구세로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의 자세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야 이 보고서가 정확한 보고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외 또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의 발언권이 강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미국의 정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미가 아니라 정당한 형태의 문제 제기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보고서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촛불행동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온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건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썼어? 그래서 윤석열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감이니까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한국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굉장히 상승시키려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처지하면 곤란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 이 사람을 그렇게 내버릴 사람은 아니야라고 하는 암시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보고서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예, 예. 얘기하다 보면은 막 열이 받아서 언성이 근데 높아져요. 한국 언론이 아니, 근데 예, 예를 한국 들면 언론이 예,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는 예를 들면 한국의 정치나 외교에서 굉장히 큰 영역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나라도 바이든의 범죄 혐의가 어떻고 트럼프의 범죄 혐의가 어떻고 그래서 누가 되면 우리나라의 이익이고 그렇죠. 예. 말고 하는 보고서를 의회조사국 뭐 보고서를. 언론이 뭐 그런 뭐 언론이나 전문가가 언론에 기고하거나 뭐 이럴 수는 음. 있겠습니다만은 정부 기관이라든가 네네. 의회 공식 기관이라든가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데가 어딨냐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그런 논평하는 자료를 의회 뭐 우리 입법조사처든 뭐 이런 데서 많이 냈다. 이러면 대단한 이제 외교 결례고 예. 난리를 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은 버젓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공평하지도 않아요. 공평하게 쓰려면 사실은 윤석열은 계엄을 해서 한국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윤석열은 검찰 독재를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고 증인도 회유하고 증언도 조작하고 증거도 조작하고 이런 식의 독재적인 탄압 행태를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뭐 이렇게 쓰면은 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이것도 하나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네. 쓰면은 뭐 네. 그런 식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내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네. 쓴다면 그런 식으로 내용을 써야 정확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편파적으로 이 의도가 너무나 빤히 보이게 편파적으로 그리고 정치인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서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네. 이 보고서 내용에 일관되게 그렇게 쓴 거는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분노스러운 일이고 사과를 받아내고 내용도 정정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영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엉터리 보고서야라고 규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political crisis라고 했거든요. political crisis or political development. 정치 위기일까, 정치 발전일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민들이 막아냈다도 써야죠 여기에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서 지산하고 있었다. 음. 그것도 써야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했고 정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라고 해야 이게 정확한 그러한 의회 조사 보고서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그 말은 초당적인 네네. 그러한 이 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지배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에 직원한 형태의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한국 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제 한국 통치의 위기인 거군요. 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오늘 방송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방송 마무리할까요? 그럼? 이게 어쨌든 성립이 되려면 미국이 저렇게 했다는 게 부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국이 내정 가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이 생각대로 흘러가게 두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자료 같은 거 보고 미국의 입장이 이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개혁적인 이른바 이제 소위 말하는 수박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이 보고서를 쓸 거 아니에요. 미국의 지금 태도가 입장이 이런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렇게 세게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아마 쓰일 거고 뭐 주한미 대사가 계속 만나고 있는 것도 그런 걸 이제 조장을 할 거고. 그럼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국민들이 반발하고 민주당이 세게 나가는 입장을 취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 고민이 되겠죠. 미국에 이렇게 하고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예. 민주당 내 자기 이제 이재명 측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생각이 어떤 거와 별개로 고민되는 주저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 우리한테 악재니까 말을 하지 말자는 태도보다는 내정 간섭이 부당하다는 걸 말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내정 간섭의 내용을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야 무슨 소리야? 정치 탄압의 결과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국민들이 이기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한미일 동맹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폭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예. 일본이 졌다 하는데 우리가 손을 들어주겠어? 이 얘기를 미국이 알지 못하면은 한미 관계에 미래는 없어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은 내정 간섭의 내용을 조목적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기를 바라고 예. 또 국민들도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네. 제기를 해야 되겠네.
조목조목 따져야 되겠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